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를 굽이굽이 지나 물 맑고 공기 좋은 어느 조용한 마을에 크고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단다. 이 집에는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시골 노인 같지만 속이 아주 깊고 지혜로운 시어머니와 심성이 비단결처럼 곱고 시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깍듯하게 모시는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지. 기와집 넓은 마당 한 구석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크고 작은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며 따스한 햇살이 매일같이 지붕 위를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어. 평화로운 기와집의 안채에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와 온 집안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단다. 며느리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깨끗하게 빗으라고 시어머니의 진지를 정성스럽게 차려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자 도리로 여겼지. 시어머니 역시 그런 며느리의 고운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집안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끌어가고 계셨단다. 봄이 오면 마당가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나무가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대청마루에서 두 고부가 나란히 앉아 배틀을 돌리며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단다. 가을에는 뒷산이 붉게 물드는 단풍을 바라보며 마당에 널어둔 곡식들을 함께 거두어 드렸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화로에 밤을 구워 먹으며 길고 긴 밤을 보냈지. 이토록 고요하고 다정한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높은 기와지붕을 넘어 굽이치는 마을 어귀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듣는 이들의 마음마저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듯했어.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는 마냥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기와집 주변에는 언제나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하나둘씩 조용히 맴돌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탐욕스러운 친척들의 흉악한 존재였단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가문이 숨겨둔 막대한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며 늙은 시어머니의 기력이 쇠약해지기만을 독사처럼 끈질기게 기다리며 틈만 나면 집안의 동태를 날카롭 살피고 있었지. 어떻게든 안채에 굳게 닫힌 곳간 열쇠를 빼앗고 집안의 모든 재물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궁리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은밀하게 속삭이며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단다. 겉으로는 아주 상냥하게 웃는 얼굴로 안부를 묻는 척 찾아오면서도 속으로는 엉큼한 흑심을 품고 있었기에 지혜롭고 눈치 빠른 시어머니는 그들의 얄팍한 속내를 이미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어.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불길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온화하고 차분한 미소로 그들을 대하며 묵묵히 집안의 중심을 단단하게 지키고 계셨단다.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깊고 무거운 뜻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친척들이 기와집 문턱을 넘어설 때마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 사실 시어머니에게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며느리조차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그녀는 과거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고 흔들던 전설적인 대거상이었던 거란다. 젊은 시절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지만 상단의 치열한 암투와 욕심의 회의를 느낀 그녀는 모든 권력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이 산골 마을로 숨어들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지. 비록 몸은 시골의 낡은 기와집에 머물고 있었으나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은 여전히 녹슬지 않고 푸르게 빛나며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단다. 날이 갈수록 친척들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고 그들이 내뱉는 말 속에는 점차 가시가 돋친 탐욕이 노골적으로 묻어나기 시작하며 기와집의 팽팽한 긴장감은 활시위처럼 당겨지고 있었어. 그들은 시어머니가 혼자 방에 계실 때면
문서를 보여달라거나 밭을 내놓으라는 둥 억지를 부리기 일쑤였지만 시어머니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지. 며느리가 곁에 다가오면 친척들은 금세 입을 다물고 선량한 표정으로 위장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곡간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어서 며느리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단다. 그런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밤, 며느리는 홀로 뒤뜰 장독대에 서서 둥글게 떠오른 밝은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 시집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친정을 찾지 못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늙고 병드셨을 부모님을 향한 짙은 그리움과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멍울처럼 맺혀 있었단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며느리의 굽은 뒷모습을 창호지 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곧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셨지. 시어머니는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머지않아 큰 무리를 이끌고 안채로 들이닥쳐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날카로운 직감으로 이미 확신하고 방어할 계획을 조용히 세우고 계셨단다. 그 험악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심성이 착하고 여린 며느리가 곁에 있다면 험한 꼴을 당하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만 했어. 동시에 이 거대한 가문의 운명과 엄청난 부를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며느리의 흔들림 없는 우직함과 자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굳게 생각하셨지. 다음날 화창하고 바람이 아주 맑게 부는 기분 좋은 아침에 시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며느리를 자신의 안방으로 불렀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 얘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나를 극진히 모시느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었단다. 이제 날씨도 제법 따뜻해지고 길이 험하지 않으니 이번 기회에 며칠 동안 짐을 꾸려 멀리 친정에 다녀오면서 그리웠던 부모님께 그동안 밀린 효도를 다하고 오너라고 허락해 주셨단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따뜻하고 자상한 배려에 눈물이 핑돌 만큼 깊이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와집 주변을 맴도는 친척들의 불길한 기운이 마음에 걸려 쉽사리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어. 아이고 어머니 정말 제가 이 시기에 친정에 다녀와도 괜찮으신 건지요? 제가 이렇게 불쑥 집을 비우면 식사는 어찌하시고 혹여나 배든 일이 생기면 누가 곁에서 돌본단 말씀이십니까? 라며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했지. 기쁜 마음이 앞서면서도 홀로 남겨질 늙은 시어머니가 겪을 외로움과 불편함이 몹시 걱정되었기에 그녀는 차마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연신 치맛자락만 매만지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단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빙그레 인자하고 흔들림 없는 웃음을 지으시며 내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말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뵙고 오너라. 이 집은 내가 굳건히 지키고 있을 테니 말이다 하셨지. 그리고는 며느리의 거칠어진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네가 무사히 잘 다녀오는 것만이 나에게 가장 큰 효도이니 다른 생각은 모두 떨쳐버리고 어서 길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다독여 주셨어. 시어머니의 깊은 뜻과 흔들림 없는 태도에 며느리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깊숙이 큰 절을 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공손히 대답했단다. 그날 밤 며느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정성스럽게 짐을 꾸리며 고향 부모님께 가져갈 작고 소박한 선물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비단보에 싸서 챙겨두었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집을 비운 며칠 동안 홀로 계실 시어머니가 행여나 식사를 거르실까 염려되어 부엌에 남아 며칠 동안 두고 드실 수 있는 정갈한 반찬들을
아주 넉넉하게 만들어 두었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썰어 장아찌를 담그며 며느리는 이토록 자상한 시어머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 여기며 고단함도 잊은 채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단다.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 이른 아침 안개가 마당에 자욱하게 깔렸을 때 며느리는 길을 떠날 채비를 모두 마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않은 듯 안방에서는 부스럭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창호지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시어머니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작은 보따리를 들고 걸어 나오셨단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흔히 양반가에서 볼 수 있는 고운 비단신이나 질긴 가죽신이 아니라 길가에 굴러다녀도 아무도 줍지 않을 만큼 낡고 해져서 꼬질꼬질한 집신 한 켤레가 들려 있었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건네는 물건을 보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적잖이 당황했지만 감히 겉으로 내색하지 못한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시어머니의 다음 말씀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그 낡은 집신을 며느리의 무릎 앞에 가만히 내려놓으시며 평소에 다정했던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엄격하고 무겁게 가라앉은 진지한 목소리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신신당부를 하기 시작하셨단다. 이 신발은 우리 가문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물건이니 친정으로 가는 험난한 길에 반드시 이 집신을 신고 가야만 한다며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셨지.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길을 걷다 발이 아프고 고단하더라도 절대로 중간에 신발을 벗거나 버려서는 안 되며 집신이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 소중하게 신고 걸어야 한단다. 라고 굳게 다짐을 받으셨어. 며느리는 속으로 양반집 부녀자가 이토록 남루한 집신을 신고 어찌 먼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의아함을 느꼈지만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었지. 그 거친 집신 속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깊으신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며 낡은 집신을 두 손으로 소중히 숙이고 받아들었단다. 내 어머니 비록 집신이 거칠고 발이 아플지라도 어머니께서 주신 이 귀한 신발을 소중히 신고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제가 없는 동안 건강하게 잘 계시옵소서라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올렸어. 며느리는 마루에 걸터 앉아 낡고 꼬질꼬질한 집신을 정성껏 발에 신었고 발바닥에 닿는 차갑고 거친 감촉에 잠시 흠칫 놀랐지만 이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짐 보따리를 단단히 동여매며 어깨에 짊어졌지.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기와집 지붕 위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할 때 며느리는 뒤를 한번 돌아보며 시어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묵묵히 마당을 지나 대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단다. 며느리가 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기와집 주변 담장 너머에 숨어있던 친척들의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꿈틀거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 안달이 나 있었어. 눈엣가시 같았던 며느리가 스스로 낡은 집신을 신고 집을 떠나는 처량한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은 노망난 늙은이가 드디어 며느리마저 내쫓았으니 이제 이 엄청난 가사는 온전히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라며 기뻐했지. 하지만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며느리의 발걸음은 비록 남루한 집신을 신었을지언정 흔들림 없이 올곧고 당당했으며 그녀의 뒷모습은 아침 안개 속으로 조용하고 경건하게 스며들며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단다. 시어머니는 열린 대문 틈으로 며느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우두커니 서서 묵묵히 그 길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에는 형언할 수 없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 그녀는 속으로 착하고 열이 나가야 부디 내가 준 그 집신의 참된 의미를 무사히 깨닫고 이 가문을 덮칠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줄 희망의 빛이 되어 돌아오너라. 고 간절히 기도했지.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텅 빈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하셨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친척들의 천박한 수군거림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굳게 창호지 문을 닫고 홀로 조용히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셨단다. 한편 마을 어귀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든 며느리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거친 돌부리와 뾰족한 나뭇가지들이 널려있는 산길은 낡은 집신을 시험하듯 끊임없이 그녀의 발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단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이슬의 집신은 금세 축축하게 젖어버렸고, 표면이 거칠게 일어난 지푸라기들이 여린 발등을 사정없이 긁어대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종아리를 타고 온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지. 평범한 아낙네였다면 당장 바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집신을 벗어 던졌겠지만, 우직한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절대로 신발을 벗어서는 안 된다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묵묵히 참아내었어. 며느리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이마에는 굵은 구슬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길가에 핀 소박한 들꽃들을 바라보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다정한 미소와 시어머니의 온화한 얼굴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독였단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어머니를 향한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이깟 발의 통증쯤은 충분히 웃으며 이겨낼 수 있다고 속으로 수백 번이나 되뇌며 험한 고개를 넘었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따스한 아침 햇살은 며느리의 힘겨운 발걸음을 조용히 위로하듯 등을 어루만져 주었고, 산새들의 맑고 고운 지저김은 그녀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다정한 자장가처럼 고요한 숲속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단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름 모를 낯선 나그네들과 짐꾼들은 양반집 규수처럼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인이 어찌하여 노비들이나 신을 법한 그토록 처참하고 꼬질꼬질한 집신을 신고 걷고 있는지 의아하게 쳐다보며 수군거렸지. 지 사연이 참으로 기구한 모양이오. 저렇게 고운 여인이 발이 다 부르트도록 험한 길을 걷고 있다니 라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지만, 며느리는 그들의 말에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어. 타인의 시선이나 얄팍한 동정심 따위는 시어머니와의 굳은 약속을 지키려는 며느리의 강인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고, 그녀의 맑은 눈빛은 오직 고향으로 향하는 길고 구불구불한 길만을 올곧게 응시하고 있었단다. 며느리가 마을에서 멀리 떠나 그 모습이 점차 작은 점이 되어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기와집 주변을 맴돌던 친척들은 마침내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흉악한 본색을 서슴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단다. 이제 안방에 늙고 힘없는 노인네 혼자 남았으니 거칠 것이 무엇이냐. 당장 곳간을 부수고 숨겨둔 재물과 땅 문서를 모조리 찾아내어 우리끼리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자라며 그들은 마치 승전보를 울리듯 기고만장하게 소리쳤지. 평화롭고 고요했던 기와집의 아침은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의 거친 발소리와 소란스러운 외침으로 인해 순식간에 깨어져 버렸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온 집안을 서늘하게 감싸 안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 끔찍한 소란 속에서도 안방의 시어머니는 태산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며느리가 신고 간 집신 밑창에 숨겨둔 그 은밀하고도 강력한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순간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지. 낡은 집신을 신고 끝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낼 착한 며느리의 걸음걸음이 결국 이 어두운 위기를 찬란한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밝혀줄 것임을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상의 거대한 상단과 낡은 집신의 비밀이 어떻게 이 탐욕스러운 무리들을 심판할지,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기와집의 아침은 다가올 놀라운 반전을 품은 채 서서히 깊어가고 있었어. 며느리가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기와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탐욕스러운 친척들은 마침내 숨겨두었던 흉악한 본색을 서슴없이 드러내며 굳게 닫힌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마당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단다. 그들은 평소에 상냥하고 굽실거리던 거짓된 가면을 훌렁 벗어던지고 마치 주인이 없는 빈집을 털러온 도둑들처럼 매서운 눈을 번뜩이며 안채와 사랑채를 여기저기 기웃거렸지.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이 크고 넓은 기와집은 이제 온전히 자신들의 차지라며 기고만장한 태도로 큰 소리를 치며 뻔뻔하게 활보하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어. 그들은 당장이라도 튼튼한 곳간 자물쇠를 거칠게 부수고 들어가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막대한 금은 보화와 귀한 땅 문서들을 모조리 꺼내어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주머니를 가득 채울 궁리만 하며 더러운 침을 흘렸단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자는 시어머니의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사내였는데 그는 평소에도 노름과 술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걸핏하면 기와집에 찾아와 손을 벌리던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었단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만하게 거닐며 헛기침을 크게 내뱉더니 동행한 다른 친척들을 향해 이제 저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니 우리가 나서서 이 뼈대 있는 가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소라며 능청스럽게 떠벌렸지. 곁에 서 있던 자들도 그의 뻔뻔한 말에 맞장구를 치며 암 그렇고 말고 핏줄인 우리가 이 넓은 집안을 이끌어야 마땅한 법이지 라며 시끄럽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단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랄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일 아주 그럴싸하고 교묘한 거짓 소문을 꾸며내어 온 동네방네 퍼뜨리기로 몰래 입을 맞추었어.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드디어 늙어서 망령이 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멀리 친정으로 떠나는 불쌍한 며느리에게 고운 신발 대신 다 썩어가는 꼬질꼬질한 헌 집신을 신겨서 내쫓았다는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이었단다. 며느리가 그토록 남루한 행색으로 힘겹게 마을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교활한 거짓말은 아주 빠르고 무섭게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져나가기 시작했지. 그들은 눈물까지 훔치는 신함을 하며 불쌍한 며느리가 침에 걸린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거짓골로 쫓겨난 것이라며 혀를 끌탔단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저 안채에 홀로 앉아있는 늙은이가 이제는 완전히 노망이 나서 그 착하고 어진 며느리에게 쓰레기 같은 집신을 던져주며 험한 산길로 쫓아냈지 뭡니까라며 친척 조카는 동네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과장된 목소리로 떠벌렸어. 평생을 비단옷에 고운 비단신만 신고 살아온 양반집 부녀자가 발바닥이 다 부르트는 거친 집신을 신고 울면서 친정으로 도망쳤으니 이제 저 집안의 흉한 꼴을 어찌 두 눈 뜨고 보겠소라며 그들은 시어머니를 천하의 몹쓸 노인네로 매도했단다. 거짓말은 입과 입을 거치며 점점 더 부풀려졌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 간악한 자들의 거짓 눈물과 탄식에 속아 넘어가 시어머니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지. 그 무성한 소문은 마치 건조한 가을산에 불어닥친 거센 들불처럼 순식간에 온 마을을 집어삼키며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고요한 아침 공기를 아주 어지럽고 흉흉하게 뒤흔들어 놓았단다.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도 논밭에서 열심히 김을 매던 농부들도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기와집 시어머니의 기이한 행동과 불쌍하게 쫓겨난 며느리의 처량한 신세에 대해 안타까운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바빴어. 평소 시어머니의 인자하고 자애로운 성품을 잘 알고 있던 몇몇 마을 어르신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눈앞에서 낡은 집신을 신고 걸어가는 며느리를 똑똑히 보았다는 증언들이 쏟아지자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단다. 마을 전체가 웅성거리는 사이 탐욕스러운 친척들은 계획대로 일이 아주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마침내 굳게 닫힌 안채로 쳐들어가 곳간 열쇠를 강제로 빼앗을 구체적인 명분을 완전히 얻었다고 착각했단다.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 뻔뻔하게 자리를 깔고 앉아 당장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집안의 모든 권리와 재물 목록을 우리에게 넘기라며 시어머니를 향해 거칠고 무례한 협박을 서슴없이 내뱉기 시작했어. 만약 순순히 열쇠를 내놓지 않으면 마을 촌장님을 모셔와서 노망난 노인네를 골방에 가두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 가문을 도맡아 관리하겠노라며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는 꼴이 마치 배고픈 들개떼와 같았단다. 이토록 험악하고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와집 안채에 굳게 닫힌 창호지 문 너머에서는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셨어. 바깥에서 들려오는 친척들의 천박한 욕설과 탐욕스러운 외침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단다.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단정하게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멀리 낡은 집신을 신고 험한 산길을 걷고 있을 착한 며느리가 무사히 진실을 깨닫기만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었지. 그 시각 기와집 행랑채의 구석에는 평생을 이 가문에 바쳐 옷은 일을 도맡아 해온 나이, 지긋하고 충직한 청지기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움켜쥔 채 밖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난동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단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시어머니의 크나큰 은혜를 입고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시어머니의 맑은 정신과 깊은 지혜를 확고하게 믿고 있었으며 동네에 퍼진 헛소문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 친척들이 마당을 짓밟으며 안채를 향해 더럽고 흉한 말을 쏟아낼 때마다 청지기 할아버지의 늙고 주름진 두 눈에서는 억울함과 분노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며 깊은 주름을 적시고 있었단다. 청지기 할아버지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저 무도한 승냥이 같은 놈들이 정말로 굳게 닫힌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은혜로운 마님께 씻을 수 없는 큰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친척들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술판을 벌이려는 어수선한 틈을 타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마당 구석의 좁은 샛길을 통해 조심스럽게 안채 뒤뜰로 스며들었단다. 마른 나뭇가지 하나 밟지 않으려 발 뒤꿈치를 들고 숨을 죽인 채 걸음을 옮기는 늙은 노종의 뒷모습에는 오직 평생을 모셔온 주인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숭고한 충성심만이 가득하게 배어 있었지. 뒷뜰을 돌아 조용히 안방 뒷문 앞에 도착한 청지기 할아버지는 주위를 한 번 더 경계하듯 두리번거린 후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창호지 문틀을 어루만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님 저옵니다라며 인기척을 내었어.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에 묻혀 혹여나 못 들으셨을까 걱정하며 다시 한번 마님 행랑채의 늙은 종이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몰래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문을 조금만 열어 주시옵소서 라며 애타게 속삭였단다. 그 간절하고 다급한 부름에 안방에 굳게 닫혀있던 뒷문이 아주 작게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틈새로 시어머니의 변함없이 온화하고 따뜻한 시선이 노종의 불안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선 청지기 할아버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마님 바깥에 저 무도한 자들이 감히 마님을 능멸하고 집안의 재물을 빼앗으려 흉계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라며 울먹였어. 그들은 마님께서 노망이 나시어 착한 아씨를 낡은 집신만 신겨 내쫓았다며 온 동네방네 흉악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이제는 당장 곳간 열쇠를 내놓으라며 마당에서 생떼를 부리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라며 가슴을 쳤단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훌륭하고 뼈대 있는 가문이 저런 탐욕스러운 무리들의 더러운 소나기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까봐 너무나도 두렵고 원통하여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슬퍼했지. 시어머니는 엎드려 우는 늙고 충직한 종의 떨리는 어깨를 자상한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며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따뜻한 손길로 그의 낡은 옷자락을 살포시 어루만져주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단다. 그리고는 아주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내 이미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듣고 알고 있으니 너는 너무 상심하지 말고 그만 눈물을 거두어라며 오히려 할아버지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셨어. 시어머니의 그토록 차분하고 위엄 있는 태도에 청지기 할아버지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어 올렸고 늙은 주인의 깊고 형형한 눈동자 속에 숨겨진 알 수 없는 강인한 결의를 마주하고는 순간적으로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단다. 하지만 바깥의 상황은 한시가 급할 정도로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었기에 할아버지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 마님을 향해 한없이 충직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가장 중요한 단 한마디의 조언을 절실하게 올렸어. 마님 부디 몸을 옥체같이 보존하시고 저 간악한 무리들에게 결코 곳간 열쇠를 내어주지 마시어 이 집안의 소중한 가산을 끝까지 지켜내시옵소서 라고 땅바닥에 이마를 짚고 눈물로 간곡하게 호소했단다. 이 한마디 속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모셔온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과 이 아름다운 기와집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 그 진심 어린 충언을 들은 시어머니는 빙글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네 평생의 충성심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조용히 물러가서 다가올 때를 차분히 기다리거라고 분부하셨어. 저들이 비록 거친 입을 벌려 지저대고 억지를 부린다 한들 이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열지 못할 것이며 며느리가 무사히 나의 참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날 저들의 모든 탐욕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지. 청지기 할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알 수 없는 깊은 말씀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그 흔들림 없는 당당한 기운에 압도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든든한 안도감을 느끼며 조용히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단다. 노종은 마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결정을 내리신 적이 없는 그 지혜로운 안목을 굳게 믿으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깊은 절을 올렸단다. 예, 마님 천안종은 그저 마님의 깊으신 뜻을 믿고 바깥에서 저들의 동태를 은밀하게 살피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겠사옵니다. 부디 옥체 강령하시옵소서 라며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는 들어올 때처럼 소리 없이 뒷문으로 빠져나갔어. 안방에는 다시금 깊고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고 시어머니는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을 조용히 바라보며 다가올 거대한 반전의 순간을 위해 묵묵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셨지. 한편 마당을 차지한 친척들은 안채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서서히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더욱 노골적이고 거칠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탐욕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흉악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단다. 이 늙은이가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필시 겁을 먹고 방구석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그들은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천박한 조롱을 쏟아내었고 마당의 장독대를 발로 툭툭 차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지.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당장이라도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힘으로 늙은 노인을 제압하고
곳간 열쇠를 빼앗을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꼴사나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 시간이 흐를수록 친척들의 난동은 더욱 심해졌고 그중 가장 성질이 급한 조카뻘 사내는 씩씩거리며 안방 마루 앞까지 쿵쿵거리며 걸어 올라와 주먹으로 창호지 문틀을 거칠게 쾅쾅 내리치며 큰 소리로 위협하기 시작했단다. 이보시오, 당장 문을 열고 나와 우리와 타협을 하시든가 아니면 얌전히 곳간 열쇠를 내던지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쥐새끼처럼 숨어 있을 작정이오라며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짐승과 다름없었지. 그 거친 외침이 고요한 기와집 마당을 날카롭게 찢어 놓았지만 신기하게도 안방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비명이나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아 그들을 더욱 당혹스럽고 초조하게 만들었단다. 하지만 친척들은 감히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강제로 들이닥치는 극단적인 폭력까지는 행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무리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한들 양반 가문의 체면과 마을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야. 만약 노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거나 집안을 때려 부순다면 관아에 끌려가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뻔했기에 그들은 그저 문 밖에서 거칠게 소리를 지르고 억지를 부리며 시어머니 스스로 굴복하고 나오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리는 치졸한 방법을 택했단다. 그렇게 그들은 좁은 마당을 서성거리며 쉴 새 없이 악담을 퍼부었고 기와집을 둘러싼 무겁고 흉흉한 긴장감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게 팽팽해지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점차 치닫고 있었어. 담장 너머로 이 소란을 지켜보던 이웃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카차며 어찌 피를 나눈 친척들이 저토록 무도하게 늙은 어르신을 핍박할 수 있단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감히 나서서 말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지. 탐욕스러운 자들의 기세가 워낙 흉포하고 막무가내였기에 행여나 불똥이 튈까 두려워 그저 멀찍이 숨어서 불쌍한 시어머니와 쫓겨난 착한 며느리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동정 어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을 뿐이었단다. 평화롭고 따스했던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기와집은 어느새 탐욕과 배신이 난무하는 차갑고 삭막한 전쟁터로 변해버렸고 맑은 하늘 위를 유유히 떠다니던 구름마저도 이 흉한 광경을 외면하듯 어두운 빛으로 칙칙하게 변해가는 듯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닫힌 안방의 미닫이 문은 이 모든 세상의 더러운 소음과 탐욕을 완벽하게 차단하듯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었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혜가 번뜩이고 있었단다. 그녀는 젊은 시절 수많은 상단과 거상들을 상대로 목숨을 건 치열한 거래와 무서운 암투를 겪으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장부였기에 이깟 친척 나부랭이들의 하찮고 치졸한 협박 따위는 코웃음이 나올 만큼 가소로운 것에 불과했지. 그녀는 그들이 문 밖에서 침을 튀기며 악을 쓸수록 오히려 더욱 평온하게 숨을 고르며 마당 한가운데로 찬란하게 쏟아질 거대한 응징의 순간을 머릿속으로 정교하게 그리며 서서히 반격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고 계셨단다. 한편 산길을 걷고 있던 며느리는 발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시어머니가 주신 낡은 집신을 한 번도 벗지 않은 채 묵묵히 험한 고개를 넘으며 고향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 집신은 흙먼지와 이슬에 젖어 점점 더 무겁고 꼬질꼬질해졌지만 며느리는 그 거친 신발에 묻어있는 시어머니의 체온과 숨겨진 깊은 뜻을 믿으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힘겹게 하루하루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었단다. 그녀가 산기천의 차가운 바위에 앉아 부르튼 발을 감싸 안고 잠시 숨을 고를 때면 언제나 기와집에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의 자상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어 걷고 또 걸었지.
하지만 저 간악한 친척 무리들을 단숨에 짓밟아 버릴 무서운 무기라는 사실을 말이야. 그녀의 우직하고 순종적인 걸음걸음은 단순한 효행을 넘어 전설적인 대거상의 거대한 상단을 움직이는 가장 은밀하고도 확실한 비밀 신호였으며, 이 험난한 길이 끝나는 곳에서 엄청난 기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단다. 그저 며느리의 맑고 순수한 효심은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맑은 바람을 벗삼아 깊은 산중을 메아리치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기와집의 위기를 구원할 따뜻하고 찬란한 희망의 빗줄기로 아주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 다시 기와집 마당에서는 해가 중천을 지나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친척들의 조급함은 극에 달했고, 그들은 이제 문을 흔드는 것을 넘어 마당에 놓인 절구통을 끌고 와서 시위하듯 바닥을 쿵쿵 내리찍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단다. 당장 곳간을 열어 우리 몫에 은화를 내놓지 않으면 오늘 밤 이 집 마당에 불을 피우고 며칠이고 물러나지 않겠다며. 악다구니를 쓰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침을 질질 흘리는 굶주린 늑대 떼와 같았지.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거칠게 발악을 하고 험악한 말을 쏟아내어도 시어머니가 지키고 있는 그 견고한 안방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고, 오직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그들의 헛된 탐욕을 비웃듯 안채를 무겁게 감돌고 있었어. 숨어있던 청지기 할아버지는 행랑방 창틈으로 그 기막힌 광경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제발 마님께서 무사하시기를, 그리고 착한 아씨가 어서 빨리 돌아와 이 끔찍한 위기에서 우리 모두를 구해주기를 하늘에 대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단다. 그는 떨리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오랜 옛날 기와집에 가득했던 두 고부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평화롭던 일상을 떠올리며 이 어둡고 끔찍한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시금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만을 애타게 고대하고 있었어. 밖에서는 핏줄을 앞세운 자들의 더러운 탐욕이 판을 치고 있었지만 이 깊고 오래된 기와집의 진짜 주인은 그들이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숨긴 채 묵묵히 어둠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 노을이 붉게 물들며 기와집 지붕 위로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는 저녁 무렵, 탐욕스러운 무리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도끼를 뿜어내며 마당 여기저기에 털썩 주저앉아 밤샘 농성을 준비하기 시작했단다. 며느리가 떠난 빈자리를 노리고 밀어닥친 이 흉악한 소란과 거짓 소문은 기와집을 철저하게 고립시켰지만, 낡은 집신을 신고 끝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며느리의 묵묵한 발걸음이 머지않아 이 모든 절망을 뒤집을 찬란한 기적을 몰고 오고 있었어. 진실을 품은 집신과 거대한 상단의 비밀이 아직 베일에 쌓인 채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두의 운명을 바꿀 놀라운 내일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단다. 며느리는 발바닥이 찢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며칠 낮밤을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수많은 상인들과 길손들이 오가는 번화하고 커다란 주막 거리에 아주 힘겹게 도착하게 되었단다. 평소 같았으면 단정한 양반집 교수가 홀로 이런 소란스러운 주막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감히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지치고 배가 고파 잠시 다리를 쉬어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음 산고개를 넘을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어. 그녀는 사람들이 가장 북적이는 주막 한 구석에 허름하고 낡은 평상에 조심스럽게 걸터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발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눈물을 훔쳤. 시어머니께서 절대로 벗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꼬질꼬질한 집신은 험한 산길과 거친 돌멩이들의 이리저리 부딪히고 긁혀서 이제는 본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조차 없을 만큼 처참하게 너덜너덜해져 있었단다. 며느리가 무심코 발을 움직이며 치맛자락을 여미려는 바로 그 순간,
완전히 헤어져 버린 집신의 두꺼운 밑창 사이로 무언가 딱딱하고 낯선 물건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어. 깜짝 놀란 며느리가 황급히 고개를 숙여 발밑을 내려다보자 놀랍게도 그 더럽고 낡은 지푸라기 틈새에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반짝이는 황금빛 쇠조각 하나가 흙먼지 속에서 영롱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지. 그 황금빛 쇠조각의 표면에는 아주 정교하고 낯선 문양이 깊게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평범한 양반가나 일반 백성들은 평생 가도 한 번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 귀한 물건이었단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쇠조각을 주워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고 이내 쇠조각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귀를 발견하고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놀라움에 그만 헉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 그 글귀는 바로 조선 팔도의 모든 거대한 상권과 수많은 물화들을 좌지우지하는 전설적인 최고 상단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징표이자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암호였던 거란다. 뿐만 아니라 황금 징표가 떨어져 나온 집신 밑창의 깊숙한 안쪽 공간에서는 아주 고운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여러 겹 덧대어 싸놓은 작은 주머니 하나가 마저 툭 하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단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그 비단 주머니의 매듭을 풀고 안을 들여다보자 그 속에는 티끌 하나 없이 맑고 순수한 금싸라기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눈부신 광채가 주막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 도대체 우리 시어머니께서 어찌하여 이런 엄청난 보물과 무시무시한 상단의 징표를 이토록 낡아빠진 집신 밑창에 숨겨 나에게 신겨 보내신 것일까? 라며 며느리는 밀려오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들기 시작했지.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시어머니가 이 낡은 집신을 건네주시던 그날 아침에 엄숙하고 비장했던 표정과 결코 중간에 신발을 벗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시던 무거운 목소리를 아주 찬찬히 다시 떠올려 보았단다. 그제야 며느리는 이 모든 일련의 기이한 과정들이 결코 노인의 망령된 행동이나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집안을 덮쳐오는 무서운 위기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피신시키고 동시에 거대한 구원군을 부르기 위한 시어머니의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어.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기와집을 겹겹이 애워싸고 감시하는 험악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는 가장 안전하고 은밀하게 상단의 구조 요청을 보내기 위해 이토록 소름 돋는 치밀하고도 놀라운 큰 그림을 오래전부터 홀로 준비해 오셨던 거란다. 며느리가 신고온 이 꼬질꼬질하고 처참한 집신이야말로 겉보기에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적들의 얄팍한 의심을 완벽하게 피하고 거상의 엄청난 권력을 단숨에 불러올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무기였지. 자신이 발이 부르트도록 아픔을 참고 걸어온 이 험난한 고난의 길이 결국은 가문을 살리고 시어머니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숭고한 희망의 통로였음을 깨달은 며느리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 아, 어머니, 제가 그토록 깊고 위대하신 어머니의 크나큰 뜻도 모르고 속으로 수없이 불평하며 걸어왔으니 이 크나큰 불효를 어찌 다 갚는단 말씀입니까? 라며 며느리는 치맛자락으로 연신 뜨거운 눈물을 닦아내며 가슴을 쳤단다. 바로 그때 주막 한가운데서 밥을 먹으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던 건장한 상인 무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흉터 있는 사내가 며느리의 발치에서 빛나는 황금 징표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단다. 그는 자신이 먹던 국밥 그릇이 엎어지는 것도 모른 채 덜덜 떨리는 걸음으로 며느리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는 아씨, 그 귀하고 엄청난 물건을 도대체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라며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 며느리는 당황하여 징표를 치마폭에 감추려 했지만 사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저는 대행수 어르신을 모시는 상단의 행수이옵니다.
부디 그 징표를 지니신 연유를 소인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며 간절하고 다급하게 애원했지. 며느리는 그 상인들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남기신 이 황금 징표가 지닌 진정한 권력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아주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단다. 이 징표는 깊은 산골 기와집에 계신 나의 시어머니께서 친히 숨겨서 보내신 물건이며 지금 우리 집안은 탐욕스러운 친척들의 흉악한 무리에 둘러싸여 아주 끔찍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당장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지. 그녀의 그 당당하고 결연한 말 한마디에 주막에 있던 상단의 모든 무사들과 짐꾼들은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명령을 받들겠노라 외쳤고 그 엄청난 기세는 순식간에 주변의 공기를 뜨겁고 무겁게 억누르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단다. 행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호각을 불어 주막 근처에 머물고 있던 상단의 수많은 건장한 장정들과 말들을 순식간에 집결시켰고 며느리를 최고급 비단 가마에 아주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모실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단다. 이제 더 이상 발이 부르트도록 거친 산길을 홀로 걸을 필요가 없어진 며느리는 가마에 오르기 전 너덜너덜해진 그 꼬질꼬질한 집신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으며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제가 곧 가옵니다라고 다짐했어. 상단의 거대한 무리는 며느리의 호의를 맡아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기와집이 있는 산골 마을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했고 그 웅장하고 압도적인 말발굽 소리는 산천을 무섭게 뒤흔들며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힘차게 알렸단다. 같은 시각 산골 마을의 기와집 마당에서는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안방문을 부수기 위해 더욱 흉악하고 난폭하게 날뛰며 그 거친 행패가 이제는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하고 있었단다. 그들은 마당에 쌓여있던 장작더미를 안방 앞 마루에 거칠게 집어던지며 이제 더 이상 좋게 말로 해결할 시간은 끝났으니 당장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집에 불을 지르겠소라며 무시무시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어. 조카뻘 사내는 도끼를 들고 와서 창호지 문틀을 무자비하게 내리찍으려 했고 동행한 자들은 낄낄거리며 그 악랄한 행동을 부추기는 꼴이 마치 지옥에서 갓 올라온 포악하고 굶주린 악귀들의 소름 끼치는 광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단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험한 말을 쏟아내고 문을 거칠게 부수려 발악을 해도 기이하게도 안방문은 든든한 무쇠로 만든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고 방 안에서는 여전히 작은 숨소리 하나조차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지. 사실 안방의 문은 단순한 나무 문이 아니라 과거 거상 시절 수많은 자객과 도적들의 습격을 막아내기 위해 시어머니가 특별히 아주 두껍고 단단한 철판을 보이지 않게 덧대어 특별하게 제작해둔 아주 견고한 방패였던 거란다. 친척들은 얇은 창호지 문이 도끼날에 튕겨 나가는 기막힌 광경을 보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당황했지만 눈이 뒤집힌 그들의 어리석은 탐욕은 이 견고한 철문을 어떻게든 부수고야 말겠다는 도끼로 변해 더욱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어. 뒤뜰에 숨어 이 끔찍한 난동을 지켜보던 노종 청지기 할아버지는 저 무도한 놈들이 기어이 마님께 큰 해코지를 가하려 한다며 분노에 몸을 덜덜 떨었고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가 저들을 막아서려 했단다. 그러나 그가 발걸음을 때려던 찰나 안방 뒷문이 아주 살짝 열리며 시어머니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할아버지의 귓가를 스쳤으니 아직은 때가 아니니 절대 나서지 말고 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엎드려 기다려라 하셨지. 마님의 흔들림 없고 차가운 음성에 노종은 흠칫 놀라 다시 제자리에 웅크려 앉았고 도대체 저토록 흉악한 폭도들을 상대로 마님께서 어떤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계신 것인지 가슴을 졸이며 식은땀을 줄줄 흘릴 수밖에 없었단다. 방 안의 시어머니는
바깥의 흉흉한 도끼 소리와 욕설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아주 평온하게 향로의 고운 향을 피우며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멀리서 달려오고 있을 거대한 상단의 무리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 그녀는 젊은 시절 수백 척의 상선을 지휘하며 거친 바다의 풍랑과 포악한 해적들을 단숨에 제압했던 그 서늘하고도 잔혹했던 결단력을 서서히 가다듬으며 이 하찮고 탐욕스러운 피부치들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작정이었지. 이 기와집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피땀 흘려 지켜온 나의 거룩한 성체이니 감히 나를 능멸하고 내 며느리를 핍박한 죗값을 낱낱이 치르게 해주마라며 시어머니의 형형한 두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응징의 칼날이 차갑게 번뜩였단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친척들은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마당을 붉게 물들이며 광기에 사로잡힌 채 곡간을 부수기 위한 거대한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 함께 구령을 맞추어 안채를 향해 무식하게 돌진하기 시작했단다. 그들이 통나무로 방문을 강하게 내리치려는 찰나 어디선가 땅을 무섭게 뒤흔드는 둔탁하고 거대한 진동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 기괴한 소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며 기와집 마당의 흙바닥까지도 잘게 떨리게 만들었지. 당황한 친척들이 공격을 멈추고 불안한 눈초리로 굳게 닫힌 대문 쪽을 일제히 돌아보았을 때 산등성이 너머로 수백 개의 밝고 거대한 횃불 무리가 밤하늘을 무섭게 붉게 물들이며 기와집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해 오고 있었어. 도대체 한밤중에 산골 마을에 저렇게 엄청난 무리가 무슨 일로 몰려오는 것이냐며 친척들은 덜덜 떨기 시작했고 그들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의 커다란 대문이 무서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려 젖혀졌단다. 그리고 그 열린 문틈으로 검은 옷을 입고 날카로운 장검을 허리에 찬 건장한 상단의 무사들이 폭포수처럼 마당으로 우르르 밀려 들어와 순식간에 난동을 부리던 친척들을 겹겹이 에워싸고 그들의 목에 번쩍이는 서늘한 칼날을 바짝 겨누었지.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압도적인 상황에 횃불을 들고 껄렁거리던 친척들은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도끼와 몽둥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린 채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살려달라며 비참하게 벌벌기기 시작했단다. 칼날에 둘러싸여 오줌을 지리며 겁에 질린 친척들 앞으로 웅장하고 화려한 비단 가마 한 채가 수십 명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위풍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고 그 위엄 있는 자태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엎드렸어. 가마가 땅에 내려앉고 화려한 주렴이 조심스럽게 거치자 그 안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비단옷으로 눈부시게 단장한 한 여인이 아주 차갑고 서늘한 표정을 지으며 사뿐히 내려와 마당의 흙바닥을 당당하게 밟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단다. 며칠 전 꼬질꼬질한 집신을 신고 거지꼴로 산길을 쫓겨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그 불쌍한 며느리가 조선 최고 상단의 웅장한 호의를 받으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고귀한 여왕처럼 눈부시게 변신하여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지. 친척 조카는 자신의 두 눈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꺼운 손등으로 눈을 거칠게 비비며 아니 네가 어찌하여 저런 거대한 무리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냐. 도대체 저 무시무시한 놈들은 누구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 며느리는 벌벌 떠는 그 사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 아주 싸늘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감히 이 집안의 어르신을 능멸하고 천박한 탐욕을 부린 너희들의 그 추악한 죄를 묻기 위해 내가 이분들을 모시고 당당히 돌아왔다라고 호통을 쳤단다. 그녀의 단호하고 기품 있는 외침이 밤하늘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마당을 둘러싼 상단의 무사들은 일제히 장검을 뽑아들고 땅을 쿵구르며 무서운 기세를 내뿜었고 친척들은 살려달라며 머리를 바닥에 짚고쓰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지. 바로 그때 그토록 굳게 닫혀서
묵묵부답이던 안방의 철문이 묵직한 마찰음을 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평소의 수수한 옷차림이 아닌 눈부시게 화려하고 위엄 넘치는 붉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셨단다. 그녀의 목에는 조선 최고의 거상을 상징하는 거대한 옥구슬 목걸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전설적인 여장부의 날카로운 카리스마와 범접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아주 짙게 배어나오고 있었어. 상단의 행수와 무사들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자마자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대행수 어르신 오랜 세월 동안 찾아 헤매었사옵니다. 부디 저희들의 무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우렁차고 눈물겨운 충성의 인사를 바치며 흐느꼈단다. 늙고 병든 치매 노인인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조선의 모든 물화를 쥐고 흔드는 그 무시무시한 대행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엎드려 있던 친척들은 기절할 듯이 숨을 헐떡이며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호랑이의 콧수염을 뽑으려 했다는 참담한 현실을 깨닫고는 아이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피를 나눈 핏줄을 생각하시어 목숨만은 살려 주시옵소서라며 바닥을 뒹굴며 처절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단다. 며느리는 위풍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시어머니를 향해 다가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크고 깊으신 뜻을 받들어 이 낡은 집신이 불러온 거대한 상단을 무사히 이끌고 돌아왔사옵니다. 라며 소중하게 품고 있던 집신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바쳤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바친 흙투성이 집신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빙그레 인자하면서도 위엄 있는 미소를 지으셨고 참으로 장하고 기특하구나. 네가 그 모진 고통과 억울함을 묵묵히 견뎌내었기에 오늘 이 썩어빠진 잡초들을 단숨에 뽑아낼 수 있었느니라 하셨어. 그리고는 마당에 짐승처럼 엎드려 벌벌 떠는 친척들을 향해 무섭고 차가운 눈빛을 던지며 너희들의 그 더럽고 얄팍한 탐욕이 이 평화로운 가문을 더럽히려 하였으니 내 오늘 밤이 자리에서 너희들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선언하셨단다.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무서운 호통에 횃불의 불꽃마저 두려움에 떠는 듯 파르르 흔들렸고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숨막히는 긴장감은 마침내 그 흉악한 폭도들의 머리 위로 벼락처럼 내리치며 거대한 복수의 시작을 차갑게 알리고 있었어. 마을 밖에서 숨죽이며 훔쳐보던 이웃 사람들도 갑자기 들이닥친 수백 명의 상단 무사들과 화려하게 변신한 시어머니의 압도적인 위엄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으며 속으로 저 어르신이 천하의 대거상이셨다니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단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에 속아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욕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며 혹시라도 대행수의 분노가 마을 전체로 번질까 두려워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며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을 뿐이었어. 어둠이 짙게 내린 산골 마을은 오직 횃불의 붉은 일렁임과 상단 무사들의 서늘한 칼빛만이 번뜩이며 이제 막 시작된 대행수의 피바람 부는 무서운 심판을 숨죽여 지켜보는 거대한 처형장으로 완전히 그 삭막한 모습을 탈바꿈해 버렸단다. 행수는 시어머니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사들에게 눈짓을 하였고 건장한 사내들은 엎드려 울부짖는 친척들의 뒷덜미를 거칠게 움켜쥐어 강제로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리고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어 기록하기 위해 붓과 벼루를 꺼내어 들었어. 감히 하늘 같은 대행수 어르신의 안식처를 침범하고 그 재물을 탐낸 죄는 가히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어도 부족함이 없으나 어르신의 자비로우심에 기대어 철저한 조사로 죄를 묻겠다라며 행수는 무섭게 호통치며 그들을 매섭게 압박했단다. 친척들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우리가 잠시 귀신에 홀려 눈이 멀었사옵니다. 이 집안의 먼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지. 시어머니는 그토록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들의 더러운 몰골을 아주 차갑고 경멸스러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너희들의 그 알량한 변명 따위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 당장 이 자들을 끌어내어 마을 밖으로 멀리 내쫓아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어. 다시는 이 기와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엄히 다스릴 것이며 만약 또다시 탐욕을 품고 나타난다면 그때는 상단의 법도에 따라 사지를 찢어 산짐승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니 명심하라는 그 서늘한 경고는 밤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단다. 시어머니의 곁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착하고 여리기만 한 희생양이 아니라 거상의 굳건한 후계자로서 그 위엄을 뽐내고 있었고 낡은 집신이 불러오니 통쾌하고 무서운 반전은 그들의 오만함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렸어. 노종 청지기 할아버지는 안채 뒤뜰에서 이 모든 엄청나고 통쾌한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며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아이고 하늘이 도우셨다. 우리 마님께서 역시 이 못난 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며 기쁨에 뜨거운 눈물을 철철 흘렸단다.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끔찍했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위대한 대행수의 권위로 다시 우뚝 서신 마님의 모습에 할아버지는 평생의 짐을 벗은 듯 가벼운 마음으로 얼른 밖으로 나가 마님을 향해 깊은 큰절을 올렸어. 기와집 마당을 더럽히던 탐욕스러운 친척 무리들은 상단 무사들의 거친 발길질에 채여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산을 넘어 영영 도망치듯 쫓겨났고 마침내 그 지독하고 흉악했던 거짓과 협박의 폭풍우는 집신에 담긴 거대한 비밀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되었단다. 탐욕에 눈이 멀어 기와집을 삼키려 들었던 친척 무리들은 상단 무사들의 시퍼런 칼날과 매서운 기세에 눌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어두운 산길을 향해 비참하게 쫓겨나기 시작했단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방 문을 부수고 온갖 행패를 부리며 기고만장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목숨만 살려달라며 허겁지겁 도망치는 처량한 뒷모습만이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멀어져 갔지. 마당을 가득 채웠던 흉악한 폭도들이 모두 사라지자 기와집에는 다시금 깊고 묵직한 고요가 찾아왔고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수많은 횃불들만이 이 거대한 승리의 순간을 찬란하게 비추며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 담장 너머에서 숨죽이며 이 모든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열린 대문 안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단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망령이 나서 착한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그 악독한 헛소문이 오직 친척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완벽하게 깨닫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어. 마을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서며 대행수 어르신 저희가 귀가 얇아 저 간악한 자들의 흉악한 거짓에 속아 어르신을 오해하고 의심하였으니 참으로 낯을 들고 뵐 면목이 없사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며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며 사죄를 올렸단다. 시어머니는 위엄 있는 붉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 마당 한가운데 굳건히 서서 불안해하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아주 온화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여셨단다. 여러분이 나의 은밀하고 깊은 속사정을 몰랐으니 속아 넘어간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저 훌훌 털어버리시게라며 너그럽게 그들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셨지. 이 모든 끔찍한 소란은 오직 저 썩어빠진 친척들의 헛된 탐욕이 불러온 화근이었을 뿐 이제 그 흉악한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었으니 우리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고 고요한 일상을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이네 라고
따뜻하게 안심시켜 주셨어. 그 따뜻하고 인자한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훔치며 역시 천하를 호령하시던 대행수 어르신의 넓고 크신 아량은 맑은 바다와 같이 끝이 없으시다며 엎드려 존경을 표했단다. 평생을 평범한 늙은이로 철저하게 위장하여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던 그 깊고 단단한 인품에 모두가 숙연히 고개를 숙였고 기와집을 무겁게 감싸고 있던 억울한 오해와 불신은 따뜻한 봄눈 녹듯이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지. 며느리 또한 곁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은혜와 상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와 가문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기쁨을 함께 다정하게 나누었단다. 대행수의 엄격한 명을 받은 상단의 무사들은 횃불을 밝게 비추며 마당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흉악한 도끼와 몽둥이들을 하나둘씩 말끔하게 치우기 시작했고 억지로 부서진 장독대와 흙투성이가 된 무거운 절구통을 원래 있던 제자리로 조심스럽게 옮겨 놓았어. 친척들의 거친 소란으로 엉망이 되었던 넓은 기와집 마당은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예전의 단정하고 고즈넉한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아가며 평온한 기운을 풍기기 시작했단다. 행수는 무사들을 지휘하며 집안의 작은 흔적 하나라도 흉하게 남기지 않도록 구석구석 정성을 다해 살피며 어르신을 향한 충심으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며 헌신적으로 청소했지. 그동안 행랑방 구석에 숨어 마음을 졸이며 애태우던 늙은 청지기 할아버지도 어느새 빗자루를 들고 나와 무사들을 거들며 빙글의 흐뭇한 웃음을 참지 못하고 연신 허리를 굽혀가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단다. 며칠 밤낮을 두려움에 떨며 이대로 뼈대 있는 가문이 몰락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했던 그의 굽은 어깨는 이제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고 평생을 모신 주인의 위대한 정체가 온 세상에 밝혀진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지. 아씨, 무사히 돌아와 주셔서 참으로 고맙사옵니다. 이 늙은 종이 오늘 밤은 너무 기뻐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사옵니다. 라며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렸어. 며느리는 청지기 할아버지의 주름진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할아버님께서 험악한 폭도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저희 어머니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상단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단다. 모두가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짐승처럼 달려들 때 오직 충직한 마음 하나로 기와집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해 온 노종의 충심을 며느리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지. 두 사람의 훈훈하고 따뜻한 대화가 조용해진 마당 한가운데서 정겹게 오가자 밤하늘을 밝히던 횃불의 붉은 빛도 마치 그들의 기쁨을 축복하듯 더욱 부드럽고 온화하게 일렁이며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단다. 소란이 완전히 가라앉고 마을 사람들도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자 왁자지껄하던 기와집에는 마침내 원래의 맑고 고요한 밤의 평화가 포근한 이불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차분하게 다시 내려앉기 시작했어. 상단의 행수는 며느리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올리며 대행수 어르신과 아씨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저희는 마을 어귀에 진을 치고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철통같이 호위하겠사옵니다. 라며 충직하게 물러날 채비를 했단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길을 달려오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무사들에게 술과 고기를 넉넉하게 베풀어 굶주림과 피로를 달래주도록 하라며 아낌없는 자비를 베푸셨고 행수는 깊이 감격하며 마당을 조용히 빠져나갔지. 모든 외지인들이 물러가고 오직 가족들만이 남게 된 안채 마루에는 시원하고 맑은 밤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며칠 동안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매캐한 흙먼지와 무거운 긴장감을 말끔하게 씻어내주고 있었단다. 시어머니는
무거운 붉은 비단 저고리를 벗고 다시 평소에 입으시던 수수하고 편안한 명주옷으로 갈아입으신 뒤 마루 한가운데 다소곳이 앉아 맑게 빛나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깊 안도의 한숨을 부드럽게 내쉬셨지. 며느리 역시 거추장스러운 비단 가마에서 내려 평소처럼 단정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차가워진 집안의 온기를 다시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바쁘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어. 타닥타닥 경쾌하게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적막했던 부엌을 정겹게 채우기 시작했고 솥단지 안에서는 맑은 우물물로 정성껏 씻어낸 뽀얀 쌀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하고 달콤한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단다. 며느리는 발바닥에 감긴 거친 붕대의 통증도 완전히 잊은 채 도마 위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물을 썰고 시원한 장국을 끓여내며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의 평화를 온몸으로 기쁘게 만끽하고 있었지. 며칠 동안이나 차갑게 식어있던 부엌의 아궁이에 다시 활기찬 불꽃이 피어나자 기와집은 비로소 죽은 듯한 무거운 침묵에서 깨어나 생기 넘치는 따스한 숨결을 부드럽게 되찾아가고 있는 듯 보였단다. 마루에 앉아 그 정겨운 부엌의 소리와 구수한 냄새를 가만히 음미하시던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달빛을 받아 더욱 환하고 온화하게 빛나고 있었어. 천하의 물화를 호령하고 수천 명의 상단을 거느린 위대한 대행수로서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한 가정의 평범하고 따뜻한 시어머니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한 행복감이 가득했지. 착하고 우직한 며느리가 무사히 곁으로 돌아와 저렇게 묵묵히 밥을 짓고 있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는 그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봄바람에 날아가는 꽃잎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꼈단다. 잠시 후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든 며느리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마루 위로 올라와 시어머니 앞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을 아주 공손하고 단정하게 내려놓으며 인사를 올렸단다. 어머니 며칠 동안 흉악한 무리들에게 시달리시느라 진지도 제대로 못 잡수셨을 텐데 소박하지만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시원한 장국을 준비하였으니 어서 조금이라도 속을 든든하게 채우시옵소서라며 다정하게 숟가락을 놓아드렸지. 반찬이라고는 맑은 장국과 잘 익은 김치 한 보습, 그리고 산나물 무침이 전부인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진수성찬보다도 값지고 정성이 가득 담긴 아주 귀한 저녁 식사였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숟가락을 드시기도 전에 깊은 감동에 젖어 두 눈가가 촉촉하게 붉어지셨고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등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단다. 아가야, 네가 그토록 끔찍하고 험한 산길을 맨발로 걷다시피 하며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다녀왔는데 어찌 내가 이 밥을 편히 목으로 넘길 수 있겠느냐. 참으로 고생이 많았고 진심으로 고맙구나 하셨지. 그 따스한 한마디에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아니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어머니의 깊으신 뜻을 믿고 따랐을 뿐, 이 모든 평화는 어머니의 지혜로우신 큰 그림 덕분이옵니다라며 울먹였단다. 두 고부는 마주 앉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었고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밤하늘의 별빛처럼 하나둘씩 정겹게 꺼내어 놓기 시작했어. 며느리는 주막에서 낡은 집신 밑창이 터지며 황금 징표가 굴러 떨어졌을 때에 놀라움과 무사들이 자신을 구하러 달려왔을 때에 벅찬 감격을 실감나게 전하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풀어놓았지.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환하게 소리내어 웃기도 하시며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다정한
교감을 나누고 계셨단다. 얘야, 사실 그 황금 징표는 내가 젊은 시절 거친 풍파를 헤치고 상단을 세울 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나의 목숨과도 같은 아주 귀하고 신성한 물건이었단다라며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옛 이야기를 꺼내셨어. 친척들의 더러운 탐욕으로부터 우리 가문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믿을 수 있고 강인한 심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 징표를 품고 상단에 닿아야 했기에 나는 고민 끝에 너를 선택했던 것이란다 하셨지. 만약 네가 중간에 발이 아프다고 집신을 버리거나 내 말을 의심하고 다른 길로 쏟다면 그 징표는 영영 흙먼지 속에 파묻혔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 흉악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을 것이야. 시어머니의 진솔한 고백을 들은 며느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그 엄청난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여 가문을 구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과 다행스러움을 동시에 느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단다. 어머니, 저는 비록 어리석어 그 깊으신 뜻을 처음에는 헤아리지 못하였으나 어머니께서 주신 물건이기에 제 발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맹세 하나로 그저 묵묵히 걸었을 뿐이옵니다. 라고 대답했어. 우직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맑은 대답에 시어머니는 대견하다는 듯 환하게 미소 지으시며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서 보았던 가장 귀한 보물이자 천하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빛나는 너만의 진정한 가치란다라고 칭찬하셨지.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정겨운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마루 너머 뒤뜰에서는 귀뚜라미 떼가 가을을 재촉하듯 청아한 소리로 울어대며 맑은 밤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한층 더 그윽하게 만들어 주었단다. 며칠 동안이나 기와집을 짓누르던 피비린내 나는 암투와 흉악한 욕설의 기억은 어느새 부드러운 밤바람에 실려 저 멀리 산 너머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남았지. 낡은 집신 한 켤레로 시작된 이 기막히고 소름 돋는 거대한 복수극은 결국 탐욕스러운 무리들을 완벽하게 심판하고 착하고 어진 자들에게 찬란한 평화와 막대한 보상을 안겨주며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게 되었어. 며느리는 저녁상을 물린 뒤 따뜻한 물을 데워 대야에 담아와서 마루 끝에 앉으신 시어머니의 발을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씻겨드리며 이토록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거듭 감사 기도를 올렸단다. 거친 풍파를 견뎌낸 시어머니의 늙고 주름진 발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며느리는 겉으로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호령하는 엄청난 기백과 지혜를 품고 계시니 위대한 분을 평생토록 깍듯하게 모시겠다고 다짐했지.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지그시 눈을 감고 피로를 풀며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이 집안의 모든 권리와 상단의 열쇠를 온전히 이 아이에게 물려주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셨어. 청지기 할아버지도 행랑방에서 홀로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켜며 어두컴컴한 마당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다시금 예전의 맑고 고즈넉한 기운을 되찾은 안채의 따뜻한 불빛을 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단다. 평생 동안 이렇게 통쾌하고 기막힌 반전은 본 적이 없다며 무릎을 치던 할아버지는 우리 마님께서 그 탐욕스러운 놈들을 단숨에 끌어안치시던 그 장엄한 기세는 내 죽을 때까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탄했지. 오늘 밤은 흉악한 악귀들이 모두 쫓겨났으니 아무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아주 달콤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겠다며 할아버지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오랜만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어. 그 시각 산 너머 멀리 쫓겨난 친척들은 어두운 밤길을 헤매며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은 탐욕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대행수의 분노를 산 그들에게 돌아갈 곳은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단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적어도 피를 나눈 친척으로서 가끔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었을 텐데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엄청난 굴러온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꼴이 된 것이지. 그들은 평생토록 짐승처럼 쫓기며 어두운 산속을 떠도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고, 이들의 끔찍한 말로는 훗날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끝없는 탐욕이 부르는 무서운 재앙의 거울로 오래도록 구전되어 경각심을 일깨워주게 되었단다. 다시 기와집 안채로 돌아와 며느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방 한구석에 고이 모셔둔 그 꼬질꼬질하고 다해진 낡은 집신 한 켤레를 꺼내어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다시 한번 어루만져 보았어. 비록 지금은 흙투성이에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 볼품없는 쓰레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며느리에게 이 집신은 가문을 구하고 자신의 굳건한 믿음을 증명해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 중의 보물이었단다. 그녀는 이 집신을 비단 상자에 소중하게 담아 평생토록 가문의 갑오로 간직하며 먼 훗날 자식들에게도 탐욕을 멀리하고 어른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도리와 지혜를 가르쳐주는 가장 거룩한 증표로 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지. 달빛은 마당에 심어진 늙은 매화나무 가지 사이로 곱게 부서져 내리며 은은한 그림자를 기와집 창호지 문 위에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고 부드럽게 그려내어 잠자리에 드는 두 사람의 밤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어. 서늘하게 불어오는 밤바람은 지붕 끝에 매달린 맑은 풍경을 살랑살랑 흔들며 댕그랑댕그랑하는 경쾌하고 투명한 소리를 만들어내었고, 그 소리는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막을 다정하게 깨우는 아주 평화로운 자장가 같았단다. 이처럼 평온하고 고요한 기와집의 밤 풍경은 며칠 동안 몰아쳤던 잔혹한 폭풍우가 언제 있었냐는 듯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채 깊은 안식과 충만한 행복의 기운만을 가득 품고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 시어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이불을 덮으시며 오늘따라 이 늙은 기와집의 방바닥이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포근하게 느껴진다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고, 무거운 눈꺼풀을 서서히 내리며 달콤한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셨단다. 오랫동안 자신을 다참매고 있던 과거의 무거운 짐과 친척들의 더러운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녀의 마음은 넓고 푸른 가을 하늘처럼 한없이 맑고 투명해져서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 무시무시한 대행수로서의 날카롭고 차가운 카리스마는 다시 깊은 마음속 창고에 단단히 잠가두고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하고 다정한 시어머니로 돌아가 착한 며느리와 함께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갈 행복한 상상만을 둥둥 띄우고 계셨지. 며느리 역시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기적 같고 소름 돋는 놀라운 일들을 머릿속으로 차분히 되짚어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행운과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 낡은 집신을 신고 피눈물을 흘리며 걸었던 고난의 산길부터 황금 징표가 반짝이던 주막의 기막힌 순간, 그리고 수백 명의 상단 무사들을 이끌고 돌아와 흉악한 자들을 꿇어앉혔던 그 통쾌하고 벅찬 쾌감까지 모두 꿈만 같았지. 하지만 이 모든 승리의 영광 뒤에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깊은 지혜로 판을 짜놓으신 어머니의 크나큰 사랑과 헌신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며느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평생토록 은혜에 보답하리라 맹세했단다. 새벽이 다가오며 차가운 이슬이 마당의 장독대 위로 영롱하게 맺히기 시작했지만 기와집 안채에 깃든 따뜻한 온기와 평화는 밤새도록 결코 식지 않고 두 고부의 달콤한 잠자리를 포근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단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나지막하고 고독한 울음소리마저도 오늘 밤만큼은 흉조가 아니라 이 거룩하고 고요한 가문의 승리를 축하하며 평안을 빌어주는 자연의 부드러운 노랫소리처럼 듣기 좋게 귓가에 맴돌며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다독여 주었어. 이토록 고요하고 맑은 산골의 아름다운 밤은 거대한 음모와 탐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린 숭고한 가족의 사랑과
눈부신 평화를 조용히 축복하며 기나긴 하루의 여정을 완전히 끝마치고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지.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기 직전 세상이 가장 깊고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는 그 짧은 순간에도 기와집의 든든한 대문은 어떠한 사악한 기운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닫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마을 어귀에 진을 친 상단의 늠름한 무사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짐승의 작은 울음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고 행여나 쫓겨난 자들이 앙심을 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통같이 마을 주변을 경계하며 지켰단다. 이러한 든든한 방패막이 덕분에 기와 집안의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시름과 흉악한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평온한 꿈나라를 유유히 거닐며 지친 심신을 아주 부드럽게 달래고 있었지. 결국 모진 고난과 억울한 헛소문 속에서도 오직 낡은 집신 한 켤레에 담긴 믿음 하나로 거대한 상단을 불러와 가문을 구원한 착한 며느리의 위대한 이야기는 밤하늘의 맑은 달빛을 타고 이 세상에 조용히 새겨졌단다. 탐욕은 패망을 부르고 우직한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느니 흔들림 없는 평범한 진리는 험난했던 하루의 거친 숨결을 부드럽게 잠재우며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위로를 전해주며 조용히 녹아들고 있었어. 이제 막 폭풍우가 지나가고 말게겐 아침을 기다리는 기와집의 숨죽인 고요함은 내일 펼쳐질 더욱 찬란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묵묵히 예고하며 가장 깊고 달콤한 밤의 안식 속으로 부드럽게 빠져들며 평온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단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기와집 지붕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며 밤새 마을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이슬을 포근하게 녹여주기 시작했단다. 참으로 길고 험난했던 어둠의 시간이 영원히 물러가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남긴 불길한 그림자마저 아침 안개와 함께 산 너머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지.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늙은 매화나무는 깊은 상처를 이겨내고 새롭게 피어난 단단한 꽃망울을 자랑하듯 은은하고 맑은 향기를 온 집안에 가득 채워주었단다. 평화로운 산골 마을은 언제 흉악한 폭도들이 들이닥쳤냐는 듯 다시금 예전의 고즈넉하고 넉넉한 일상을 완벽하게 되찾으며 맑은 숨을 아주 깊고 평온하게 내쉬고 있었어. 대문 밖에서 철통같이 밤을 새워 기와집을 지키던 상단의 건장한 무사들은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아주 깊게 내쉬었단다. 그들은 천하를 호령하시던 위대한 대행수 어르신께서 이제는 흉악한 무리들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계신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격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지. 행수는 무사들을 다독이며 며칠 동안의 거친 피로를 풀게 하고 마을 밖으로 조용히 물러나 어르신의 맑고 고요한 아침 산책에 조금의 방해도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단다. 웅장했던 횃불무리와 살벌했던 장검의 서늘한 칼빛은 아침의 눈부신 햇살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든든하고 따뜻한 수호자의 그림자로 묵묵히 변해가고 있었어.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벌써 일어나 아궁이에 경쾌하게 불을 지피며 시어머니께 올릴 아침상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맑고 다정한 소리가 도마 위에서 들려오고 있었단다. 밤새 푹 자고 일어난 며느리의 얼굴에는 험난했던 산길의 고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가문을 굳건히 지켜냈다는 깊은 뿌듯함과 시어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만이 가득하게 피어나 있었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맑은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지는 생선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며 차갑게 식어있던 기와집의 공기를 다시금 훈훈하고 넉넉하게 데워주고 있었단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아침의 풍경이야말로 며느리가 피가 나도록 집신을 신고 산길을 걸으며 간절하게 지켜내고자 했던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진짜 보물이었어.
잠시 후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시어머니가 맑은 기침 소리를 내며 안방 문을 부드럽게 열고 넓은 대청마루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단다. 밤새 푹 주무신 덕분인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어제 서늘했던 대행수의 무서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소처럼 한없이 인자하고 자애로운 시골 할머니의 맑고 푸근한 미소만이 한가득 담겨 있었지. 마당을 쓸고 있던 늙은 청지기 할아버지는 마님께서 밝은 얼굴로 나오시는 것을 보고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마님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사옵니까? 오늘 아침은 공기가 참으로 맑고 시원하옵니다라며 아주 기분 좋은 아침 인사를 정중하게 올렸단다. 시어머니는 빙그레 환하게 웃으시며 오냐 너도 밤새 무고하였느냐. 이 늙은 집안을 지키느라 평생 고생이 참으로 많았으니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즐기도록 하여라고 다정하게 덕담을 건네셨어. 늙은 노종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감격의 뜨거운 눈물이 촉촉하게 맺혔고 그는 옷소매로 슬쩍 눈물을 훔치며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소인은 그저 마님과 아씨 곁에서 이렇게 마당을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라고 대답했단다. 흉흉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다시 단단하게 피어나니 소박하고 따뜻한 정은 세상의 그 어떤 엄청난 금은보화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가문의 자랑스러운 보물이 되어가고 있었지. 이윽고 며느리가 소담스럽게 잘 차려진 아침상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대청마루로 올라와 시어머니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으며 어머니 진지 드시옵소서. 오늘 아침은 특별히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맑은 된장국을 끓여보았습니다. 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단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상차림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참으로 먹음직스럽게 잘 차렸구나. 자, 너도 어서 내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이 따뜻한 밥을 함께 먹도록 하자꾸나. 라며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이끌어 앞자리에 앉히셨어. 단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으며 기와집 전체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거룩한 공간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단다.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부엌일은 나중에 천천히 하고 방으로 들어와 내 앞에 다소곳이 앉아보아라. 내 너에게 아주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느니라며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부르셨단다. 며느리는 속으로 무슨 큰일이 있으신가 싶어 옷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고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가지런히 두 손을 모은 채 아주 공손하고 차분한 태도로 시어머니의 다음 말씀을 조용히 기다렸어. 방 안에는 맑은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무릎 앞에는 아주 오래되고 귀해 보이는 화려한 자개 장식의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어서 며느리의 깊은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고 있었단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친 세상의 모진 풍파를 홀로 헤쳐오며 거대한 상단을 이끌었던 그 무겁고 치열했던 세월들을 천천히 하나둘씩 조용히 심판히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는 듯 깊은 상념에 잠기셨단다. 그리고 이내 맑고 형형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아가야 네가 그날 내가 준 그 더럽고 낡아빠진 집신을 군말 없이 받아 신고 피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걸어주었던 그 숭고한 정성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단다 하셨지.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원망하거나 너의 이익만을 꿰차 다른 마음을 품었더라면 이 가문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더러운 구둣발에 참혹하게 짓밟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을 것이야 라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셨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과분하고 따뜻한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어머니 저는 그저 당연한 도리를 다하였을 뿐인데 어찌 이리 과분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사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단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숙인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아니란다.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만큼 찬란한 미덕은 결코 없으니 너는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느니라고 다독여 주셨어. 착하고 우직한 심성 하나로 가문을 구원해낸 며느리의 진심은 시어머니의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히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신뢰를 완벽하게 이끌어내었던 거란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무릎 앞에 놓인 자개 상자의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두껍고 묵직한 여러 장의 문서들과 귀한 호패 하나를 꺼내어 며느리의 두 손에 꼭 쥐어주셨단다. 아가야, 이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조선 최대 상단의 권리와 집안의 막대한 재산을 증명하는 문서들이니 이제부터는 네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맡아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하여라고 선언하셨지. 내가 지켜본 너의 굳건한 심성이라면 수많은 식구들을 배불리 먹이고 가문의 빛나는 명예를 영원토록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니 사양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거라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단다. 시어머니의 굳건한 믿음의 며느리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어머니의 크나큰 은혜와 뜻을 죽는 날까지 가슴에 새기며 헌신하겠노라며 맹세했단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청지기 할아버지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소반에 따뜻한 차와 다과를 정성스럽게 내어오며 마니마씨 두 분의 웃음소리가 보기 좋아 소인이 다과를 올렸사옵니다 라며 빙그레 웃었단다. 시어머니는 소반을 반갑게 맞이하시며 오냐 참으로 잘 내어왔다. 자, 이리 와서 너도 함께 다과를 나누며 새로운 대행수의 탄생을 축하해 주자꾸나라며 노종을 따뜻하게 불렀어. 그렇게 평생을 동고동락해온 세 사람은 안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끔찍했던 위기를 완전히 털어내고 아주 맑고 평화로운 웃음꽃을 활짝 피웠단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대행수로서의 첫 번째 공식적인 지시를 내리기 위해 마을 어귀에 대기하고 있던 행수를 조용히 기와집 마당으로 불러들였고 위엄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자비를 베풀 것을 아주 명확하게 명하였단다. 그동안 친척들의 흉악한 거짓 소문과 소란 때문에 무고한 마을 사람들이 겪었을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을 넓은 마음으로 위로하고자 상단의 곳간을 활짝 열어 귀한 쌀과 고기를 집집마다 넉넉하게 나누어 주라고 당부했지. 행수는 새로운 대행수 아씨의 그 자비롭고 깊은 마음에 진심으로 탄복하며 바닥에 엎드려 예를 갖추고 아씨의 그토록 따뜻하고 훌륭하신 성품이야말로 우리 상단의 가장 든든한 앞날을 밝혀줄 눈부신 빛이옵니다. 라며 즉각 명을 받들기 위해 물러났단다. 상단 무사들이 쌀가마니와 기름진 고기들을 가득 싣고 수레를 끌며 동네를 한 바퀴 돌기 시작하자 가난한 산골 마을은 마치 큰 명절을 맞이한 것처럼 왁자지껄하고 아주 풍요로운 기쁨으로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의 새로운 주인이 된 며느리의 넓고 따뜻한 은혜에 깊이 감동하며 마당으로 뛰어나와 기와집을 향해 연신 허리를 굽혀 고맙습니다. 아씨, 대행수 어르신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라며 큰 소리로 감사해 인사를 전했단다. 서로 오해하고 두려워했던 서늘한 마음의 벽은 며느리가 베푼 그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로 인해 흔적 없이 허물어졌고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 아주 끈끈하고 다정한 이웃의 정을 완벽하게 되찾게 되었지. 시어머니는 창문을 열어 마을에서 들려오는 맑고 유쾌한 웃음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아이라면 상단은 흔들림 없이 번창할 것이다라며 깊은 안도를 느끼셨어.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거대한 재물이 며느리의 어진 마음씨를 만나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비추는 가치를 발휘하게 된 것을 보며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단다. 며느리 역시 작은 나눔이 온 마을 사람들을 큰 행복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며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바르고 따뜻한 길의 방향을 마음속으로 아주 단단히 새기고 있었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쪽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고 기와집 마당에는 부드럽고 붉은 저녁 노을이 용단처럼 포근하게 깔리며 하루의 끝을 아주 다정하게 알리고 있었단다. 낮 동안에 왁자지껄했던 마을의 축제 분위기도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풀벌레들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밤을 맞이할 즐거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 그토록 무섭게 으르렁거리던 탐욕의 폭풍이 지나간 흔적은 이제 기와집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서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두 고부의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만이 이곳에 가장 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단다. 며느리는 다시 한번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들고 대청마루로 나갔고 그곳에는 벌써 시어머니가 단정하게 앉아 밤하늘에 하나둘씩 수줍게 떠오르는 맑은 별빛들을 아주 평화롭게 감상하고 계셨단다. 어머니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을 새로 지어 싸오니 어서 다 식기 전에 저와 함께 진지를 드시지요. 오늘 하루는 참으로 꿈결같이 길고도 벅찬 맑은 하루였습니다. 라며 며느리가 다정하게 숟가락을 놓아드렸어. 며느리의 맑은 눈빛을 마주한 시어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오냐 네가 정성으로 지은 이 따뜻한 밥이야말로 내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달고 귀한 진수성찬이 틀림없구나 라며 기쁘게 숟가락을 드셨단다. 선선한 초가을의 저녁 바람이 두 고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며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들꽃의 은은한 향기를 대청마루 위로 조용히 실어 나르며 식사의 분위기를 한층 더 정겹게 만들어 주었어. 두 사람은 국밥 한 그릇을 정답게 나누어 먹으며 낡은 집신이 처음 집안에 등장했던 그 긴장감 넘치던 순간부터 오늘 아침 상단의 호패를 주고받은 무거운 감동의 순간까지를 하나하나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꽃으로 활짝 피워냈지. 비로소 모든 비밀과 짐을 덜어내고 오직 순수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거짓이나 꾸밈도 없는 가장 맑고 따뜻한 신뢰만이 흐르고 있었단다.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로 지극정성을 다해 모셨단다. 어머니, 이제부터 이 넓은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과 상단의 모든 무거운 업무들은 제가 맡아 철저하게 살필 터이니 어머니께서는 그저 뒤뜰에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시며 아주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즐기시옵소서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 따뜻하고 효심 깊은 말 한마디에 콧날이 시큰해짐을 느끼며 며느리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셨고 참으로 고맙구나 내 너를 얻은 것이 평생의 가장 큰 축복이니 이보다 더 맑은 행복은 없단다라고 대답하셨지. 밤이 서서히 깊어가며 기와집 지붕 위로 아주 크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 전체를 은빛으로 환하게 비추었고 그 맑은 달빛은 두 사람의 넉넉한 미소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아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었어. 행랑방에서는 하루 종일 무사들과 어울려 기쁨의 술잔을 나누었던 청지기 할아버지가 기분 좋게 취해 타차 떨어진 탓에 드르렁 드르렁 정겹게 코를 고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조용히 안채까지 들려오고 있었단다. 이토록 고요하고 맑은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밤소리는 그 어떤 화려한 궁궐의 풍악보다도 훨씬 더 듣기 좋았고 며칠 동안의 거칠었던 긴장감을 완벽하게 풀어주는 가장 따뜻한 천연의 자장가처럼 마음을 위로해 주었지. 며느리는 이불을 곱게 펴서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아주 따뜻하게 보아드리고 그 곁에 조용히 앉아 낡고 볼품없는 그 꼬질꼬질한 집신이 담긴 작은 비단 상자를 아주 소중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단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거칠어 보이는 물건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어른의 깊은 뜻을 믿고 묵묵히 따를 때 비로소 상상하지도 못한 거대한 기적과 구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이 가슴 벅찬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깨달았지. 그녀는 집신 상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대행수의 자리를 평생토록 욕심 없이 지혜롭고 자비롭게 잘 이끌어 가겠노라. 밤하늘의 둥근 달님에게 아주 정갈한 마음으로 조용히 다짐했어. 시어머니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며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가야 오늘도 고단한 하루였으니 촛불을 끄고 너도 편안한 잠을 자도록 하여라 하셨단다. 며느리도 미소를 지으며 밝은 촛불을 조심스럽게 끄고는 내 어머니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맑은 달빛이 곱게 내려앉았으니 오늘 밤은 참으로 고요하고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라고 대답했어. 두 사람이 함께 눈을 감은 안방에는 더 이상 어떠한 두려움이나 흉악한 근심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부드럽고 숨소리만이 맑은 방안을 고르게 채우며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조용하게 녹아들고 있었단다. 이렇게 낡은 집신 한 켤레에 담긴 시어머니의 깊은 지혜와 착한 며느리의 굳건한 믿음이 빚어낸 놀랍고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깊은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맑게 전해져 내려왔단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거칠게 판을 친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우직한 진심과 가족을 향한 맑은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흉악한 폭풍우도 포근한 봄바람으로 아주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 둥근 보름달이 기와집 지붕을 아주 포근하고 환하게 비추는 이 깊고 고요한 밤처럼 우리네 마음속에도 언제나 따스하고 넉넉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길었던 이야기를 이만 다정하게 마칠까 한단다. 이제 밤이 참으로 맑고 깊었으니 눈을 가만히 감고 저 멀리 산골 마을 기와집 처마 끝에서 댕그랑댕그랑 아주 다정하게 울려 퍼지는 맑고 청아한 풍경 소리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기를 바란단다. 탐욕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선량한 이들의 웃음소리만 가득 남은 그 넉넉하고 따뜻한 안방 아랫목의 온기처럼 오늘 밤 그대의 잠자리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맑은 꿈결이 사뿐히 아주 포근하게 내려앉을 것이야. 복잡했던 하루의 거친 시름은 모두 내려놓고 달빛이 덮어주는 은은한 이불을 덮은 채 아주 고요하고 달콤한 잠속으로 부드럽게 빠져들기를 바라며 옛날 이야기를 전하던 이 사람도 이만 조용히 물러갈까 한단다. 착한 며느리가 어머니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맑은 숨을 내쉬었듯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가슴 속에도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가 가득하게 전해졌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란단다. 기와집을 감싸고 도는 저 부드럽고 맑은 초가을의 바람결이 당신의 지친 어깨를 아주 다정하게 토닥여주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깊고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온전히 몸을 맡겨 보시구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아주 맑고 좋은 꿈을 꾸기를 바라며 낡은 집신과 위대한 대행수 시어머니의 기막히고도 아름다운 복수극 이야기는 이 맑은 보름달 빛과 함께 여기서 아주 조용하게 끝을 맺는단다.